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 3개월 만에 11조 5천억 원.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 1년 국방비의 4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입니다. 그 돈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죠.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는, 그러니까 절대 안 가라앉을 것 같은 거대한 항공모함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이 거대한 배의 엔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2026년 3월 25일자 핀테크 연구소 가상자산 분석팀의 최신 리포트입니다. 네, 핵심 타겟은 바로 글로벌 시가총액 4위에서 7위 사이를 위태롭게 오르내리고 있는 암호화폐 XRP입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에 떠도는 막 감정적인 희망 회로나 소문 이런 건 철저하게 배제할 겁니다. 2026년 1월 고점 대비 정확히 44% 폭락한 이 자산의 실체를 기계적인 데이터로만 해부해보죠. 그렇죠. 지금 이 자산이 서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침몰선인지 아니면 폭발하기 직전의 압력밥솥인지 펀더멘탈 메커니즘만 낱낱이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금의 1.37달러라는 가격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려면 작년 2025년에 시장 참여자들이 겪었던 그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부터 복귀해봐야 하잖아요. 네, 단순히 올랐다 떨어졌다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2025년 4월만 해도 소송이 너무 길어지니까 시장 피로도가 극에 달했었죠. 당시 가격이 0.49달러까지 처참하게 주저앉으면서 막 투매가 쏟아졌거든요. 그때 분위기 진짜 암울했죠.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인 7월에 판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2차 시장 판매부는 증권이 아니라는 그 승소 판결이 났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현물 ETF 승인 호재라는 거대한 내러티브까지 겹치면서 단숨에 3.65달러까지 치솟았죠. 무려 336%라는 경이적인 폭등이었습니다. 엄청났죠. 하지만 지금은 그 화려했던 축제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1.37달러로 회귀해버린 상태입니다. 리포트 보니까 기술적 지표들이 좀 기괴하게 흘러가고 있던데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좀 해볼까요? 지금 상황은 밑으로 한계치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랑 똑같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14일 기준 RSI, 즉 상대 강도 지수가 35에서 39 사이의 깊은 침체 구간에 있어요. 가격 캔들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완전히 짓눌려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차트가 바닥이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도자들이 시장에 던질 수 있는 물량을 수학적으로 거의 다 쏟아낸 명백한 과매도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고무줄 비율을 압력밥솥으로 확장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압력밥솥이요? 변동성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요? 맞아요. 2026년 들어서 변동성이 역사적 최저 수준입니다. 24시간 거래량이 16억에서 24억 달러라는 아주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은 버티는 하락 쐐기형 패턴이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산소 자체가 싹 사라진 느낌이네요. 그럼 거래량이 급감했으니까 시장 관심이 식은 거 아닌가요? 불 꺼진 밥솥처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메커니즘상 정반대입니다. 변동성이 극도로 압축됐다는 건 밥솥단의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뚜껑 날아가기 일보 직전의 임계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와, 억눌렸던 에너지가 곧 터진다는 거군요. 근데 불안한 건 이 팽팽한 압력이 왜 자꾸 아래쪽으로 터질 것 같냐는 겁니다. 가격을 짓누르는 거대한 하방 압력, 그 실체가 뭔가요? 리포트에서 경고하는 치명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활성 주소수가 80%나 급락했다는 충격적인 팩트입니다. 이걸 거대한 복합 쇼핑몰에 비유해 볼게요. 활성 주소가 80% 증발했다는 건 쇼핑몰 안에 물건 팔 상인도 돈 쓸 손님도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텅 빈 쇼핑몰인 거죠. 밖에는 쇼핑몰 건물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기꾼들만 바글거리는데 정작 안에서 일어나야 할 실제 송금이란 결제 활동은 멈춰버렸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암호화폐 내재 가치는 결국 트래픽과 실제 사용량에서 나오는데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수요가 말라버렸는데 공급 폭탄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명 높은 에스크로 물량 말이군요. 매월 엄청난 물량이 쏟아진다고 들었는데요. 네, 매월 10억 개의 락업이 기계적으로 해제됩니다. 그중에서 약 3억 개가 실제 시장의 매도 폭탄으로 던져지고 있어요. 더 절망적인 건 아직 전체 물량의 82%가 남았다는 겁니다. 와, 82%나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좀 오르려고 하면 머리 위에서 끝도 없이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기분이겠네요. 거기다 최근 2, 3개월 동안 고래 지갑들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요. 1억 4,300만 달러 규모의 막대한 물량이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개인 지갑에서 대형 거래소로 옮겼다는 건 언제든 현금화하겠다는 명백한 매도 의도잖아요. 충격을 덜 주면서 엑시트하려는 고래들의 치밀한 계산이네요. 정확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거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올해 2026년 1월에 20원 쉐어즈나 위즈덤 트리 같은 운용사들 통해서 현물 ETF로 무려 10억 달러나 순유입이 됐잖아요. 기본에 진짜 돌이 들어왔는데 왜 가격 방어가 안 되는 겁니까? 그 현상을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게 바로 러닝머신 딜레마입니다. 여러분이 러닝머신 위에서 뛴다고 상상해보세요. ETF로 들어온 자금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동력입니다. 네, 앞으로 막 뛰고 있죠. 그런데 매월 쏟아지는 3억 개의 에스크로 물량과 고래들의 엑시트 매도세는 그 러닝머신 벨트를 뒤로 강력하게 돌려버리는 힘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10억 달러 유입으로 앞으로 뛰려고 하는데 벨트가 매일 미친 속도로 뒤로 돌아가니까 결국 자꾸 뒤로 밀려나는 거군요. 맞아요. 이 현상이 MACD 지표의 숫자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현재 마이너스 0.013에서 마이너스 0.068 사이의 깊은 약세거든요. 앞으로 밀어올리는 힘보다 뒤로 끌어내리는 구조적 매도 압력이 훨씬 세다는 수학적 증거죠. 손님 다 빠진 텅 빈 쇼핑몰에서 미친 듯이 뒤로 도는 러닝머신을 타고 있는 거네요. 아우, 숨 막혀요. 그럼 이 하방 압력을 단숨에 끌어낼 카드, 러닝머신 전원을 확 뽑아버릴 메가 호재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분위기를 단숨에 반전시킬 카드가 하나 대기 중이죠. 바로 2026년 4월 미국 의회 통과 확률 90%로 점쳐지는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요? 단순히 규제 가이드라인 좀 유연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거대 펀드들의 컴플라이언스 족쇄를 완전히 풀어주는 규제의 고속도로입니다. 법적 마찰 여지 때문에 매수 버튼이 잠겨있던 기관들의 자본댐이 열리는 거죠. 아, 족쇄가 풀리면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막 들어오겠네요.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나요? 리포트에서는 법안 통과 즉시 20억 달러 규모의 ETF 추가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생태계 확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부 호재라면 그 2분기에 예정된 스테이블 코인 말씀이시죠? 네, RLUSD의 일본 시장 상륙입니다. 현재 13억 3천만 달러인 생태계를 단숨에 20억 달러 규모로 팽창시키겠다는 게 목표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일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잘 나가는 거랑 XRP 본체 가격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 거죠? 이름도 다르잖아요. 이게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일본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RLUSD로 국경 간 결제를 할 때마다 네트워크 수수료인 가스비 명목으로 반드시 일정량의 XRP가 사용되고 영구적으로 소각되어야 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아까 그 텅 빈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결제할 때마다 강제로 코인이 불타 없어진다면 맞아요. 투기꾼들 기다릴 필요 없이 매일 수백만 명의 실사용자 트래픽을 그 텅 빈 쇼핑몰에 강제로 밀어넣는 엄청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밖에서는 법안 통과로 20억 달러가 들어오고 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로 코인이 매일 소각되고 완벽한 톱니바퀴네요. 근데 저는 이거 들으니까 작년 2025년 7월 데자뷰가 떠올라요. 그때도 엄청 올랐다가 결국 고래들만 다 털고 나갔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리포트에서도 그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승소 때처럼 반짝 펌핑 후에 고래들의 탈출 기회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가치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외부 호저만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내부 펀더멘털 회복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루 활송 주소수 6만 개 돌파, 그리고 하루 거래 건수 270만 건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또 엑시트 무대가 되는 거죠. 진짜 손님들이 돌아와서 쇼핑몰이 북적이는 걸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향후 6개월 날씨 전망을 정리해 주시죠. 2026년 3월부터 8월까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나요? 1.4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의 지루한 박스권 횡보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낙관적 시나리오는요. 확률 35%인데요. 4월 법안 통과로 20억 달러 유입되고 7월 일본 생태계까지 성공하는 겁니다. 저항선 다 뚫고 8월 최고점 4.00달러까지 도달합니다. 현재가 대비 최대 192% 상승이죠. 와, 192%요? 그럼 마지막으로 15% 확률의 비관적 시나리오도 말씀해 주시죠. 4월 법안 통과가 무산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실망 매물이 폭발하면서 1.20달러 지지선이 붕괴되고 순식간에 0.75달러까지 추락합니다. 45% 폭락 궤적이죠. 4월에 모든 게 걸려있는 완벽한 눈치 보기 장세네요. 그럼 이 압력밥솥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소 평점이 5.0 만점에 3.0, 그러니까 관망 및 분할 매수를 권장하던데 투자 성향별로 가이드를 좀 주시죠. 네, 리스크 감소하는 공격형, 야수의 심정분들은 1.35달러 부근에서 매수하고 목표가는 4.00달러입니다. 단 1.00달러 붕괴 시 즉각 손절해야 합니다. 이게 생명선이에요. 보수적인 분들은요. 현재 진입 절대 금지입니다. 4월 법안 통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 프리미엄 주고서라도 안전하게 진입하세요. 목표가는 2.50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농부형은요. 변동성 무시하시고 매월 10%씩 6개월간 기계적 분할 매수, 즉 DCA 하십시오. 2, 3년 묻어두고 목표가 8,000달러 보시는 겁니다. 네, 그럼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전문가로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경고가 있다면요. 지금 장이 하루에 위아래로 30%씩 널뛰기 하는 장세입니다. 절대 포모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펀더멘탈 확인 안 하고 불기둥에 올라타면 아까 말한 고래대 물량 다 받아내고 파산하는 지름길입니다. 명심해야겠네요. 결국 오늘 우리는 거대한 잠재력과 텅 빈 실사용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자산을 본 겁니다. 매달 쏟아지는 에스크로 물량의 누수, 그리고 ETF라는 새 파이프라인의 힘겨루기죠. 청취자 여러분, 지갑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스스로 고민해볼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만약 4월 클래리티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서 암호화폐 전체의 규제 족쇄가 풀린다면 과연 자본은 어디로 향할까요? 진짜 어디로 갈까요? 족쇄가 풀렸다는 이유만으로 역사가 오래됐지만 쇼핑몰은 텅 비어있는 기존 자산에 돈이 몰릴까요? 아니면 모든 코인이 합법적인 링 위에 똑같이 올라선 순간 오직 압도적인 실사용 트래픽 하나만 증명해내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에게 돈이 쏠릴까요? 와,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단순히 가격이 오르냐 마냐가 아니라 새로운 자본이 진짜 원하는 본질이 뭔지 묻는 거군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2026년 가장 강력한 투자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팩트 분석 너무 유익했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